힐의 질문,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목숨까지 내놓았으니까요. 카네기의 대답, 위대한 리더들은 이런 방식으로 보통 이상의 일들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조절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확신으로 가능하며 신념이 행동으로 발전하는 방법의 신뢰가 되죠. 명확한 목표를 적용함으로써 행동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행동 없는 계획과 목적은 무의미합니다. 미국을 자유로 향하게 한 세 사람은 비즈니스 현장이나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성공하는 리더들이 사용하는 성공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독립심 개발처럼 명확한 목적에 기반을 둔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힐의 질문, 이제야 자신감을 얻는 과정을 알았습니다. 재산 전부를 US 스틸사에 쏟아붓는 동안 당신의 화려한 경력에 이러한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카네기의 대답, 먼저 분명한 목표라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철강 회사의 입지를 굳히면서 매각이라는 결정에 이른 것이죠. 두 번째로 매각을 결정하면서 마스터마인드 멤버들을 불러 몇 주에 걸쳐 제 재산의 가치를 분석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었으니까요. 또한 가능성 있는 구매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가설 방법을 여러모로 모색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매각한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노력으로 완벽한 계획안이 나왔고 우리가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 쪽에서 의견을 타진하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뉴욕의 만찬회장에서 실질적인 마스터마인드 대표인 찰리 슈왑과 유력한 구매자로 지목된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과의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슈왑은 연설을 통해 철강업을 한 회사로 합병한다는 안을 그림처럼 생생하게 제시했습니다. 물론 계획된 것이었죠. 연설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소유주인 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계약이 체결되고 매각한 금액이 들어온 뒤에야 은행가들은 그 연설이 사전에 계획된 것임을 알았지요. 힐의 질문,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당신은 자산 매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했기 때문에 실제 구매자가 누구일 거라는 점을 미리 알고 조처를 했을 것 같은데요. 카네기의 대답, 사전에 계획되기는 했지만 누가 구매할지에 대해서는 저희의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철강 운영에 대한 사업적 조치들까지 계획할 정도는 아니었죠. 신념이란 정확한 계획이라는 배경을 이뤘을 때 두 다리로 서게 됩니다. 신념의 활력은 맹목적인 수단에 있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신뢰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니까요. 저의 신념은 사실이나 바람직한 가설을 위해 세워지는 겁니다. 마스터마인드 연합의 주된 목적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믿음직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러한 원리를 확실히 알면 신뢰라는 마음 상태가 얼마나 쉽게 개발될 수 있는지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힐의 질문, 그 말씀은 무한한 지성 속에서 믿음에 근거한 최상의 자기 확신이라는 말과는 언뜻 모순돼 보입니다. 맹목적인 신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념은 증명 가능한 사실이나 지식에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무한한 지성에 대한 신뢰를 정당화하실 건가요? 이에 대해서 정확히 단정 짓기란 어렵지 않습니까? 카네기의 대답, 행성의 움직임과 위치들 속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작은 세포 두 개를 뭉치게 하는 신비함 속에서도 느껴지죠. 증명 불가능한 이론들도 있지만 무한한 지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으면 이성은 인간의 두뇌를 통한 무한한 지성의 기능 중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납니다. 무한한 지성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며 조물주의 계획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가장 실제적인 자연적 매체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일단 이러한 시각이 갖춰지면 제가 말씀드렸던 일들을 이뤄가는 데 필요한 신념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줄 과제는 훨씬 많은 자기 확신을 요구한다고 말했지요. 그것을 수용해서 적용한다면 자기의 확신보다 월등히 위대한 영감을 받을 겁니다. 무슨 일이든 성공에 대한 자기의 확신보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힐의 질문, 아까 무한한 지성은 인간의 마음을 통해 작용하며 조물주의 계획안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장 실제적인 자연 매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오른 것은 인간의 두뇌는 생각을 주고받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무한한 지성이 사고력의 실제 원천이라는 당신의 이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이 옳다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힘의 근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은 각자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카네기의 대답. 일단 마음이 행하는 실제 서비스를 완전히 보고 나면 마음을 통제해서 자기 의지의 부족을 다시는 겪지 않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마음의 문을 여는데도 어려움이 없으리라 봅니다. 이성의 기반을 둔 의지만 갖추고는 우리가 처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힐의 질문, 마음속에 상당한 부가 저장되어 있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마음의 어떤 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카네기의 대답, 가장 중요한 사실은 스스로 마음을 조절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조물주가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인간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라는 생각은 명확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마음은 의식을 통해 광대한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의지대로 마음을 여닫는 체계를 통해 마음이 외부 침입자에게 조심스럽게 대응한다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하죠. 힐의 질문, 문처럼 마음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 주십시오. 카네기의 대답, 잠재의식을 통하며 무한한 지성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통로는 상당히 정돈되어 있으므로 신뢰를 통해 준비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으로든 임의로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칠의 문은 비록 사람과의 대화가 요구되지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한한 지성에 따라 말하면 다른 측면에서 임의대로 열리지요. 마음을 조절하는 것은 의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힐의 질문, 상상은 영혼의 공작소라는 말이 있죠.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군요. 카네기의 대답, 저 역시 그 말에 동감합니다. 마음은 상상이라는 능력으로 주어지며 거기서 희망과 목표를 물리적인 실체로 바꾸는 방법을 통해 만들어지죠. 또한 마음이 욕구와 열정의 자극을 받아 인간의 계획과 목표가 상상을 통해 행동으로 옮겨지죠. 의지력으로 계획과 목표가 무한정 유지되며 이로써 두려움과 의기소침 그리고 반대를 이겨낼 적절한 힘을 받습니다. 신뢰의 능력은 의지와 이성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두뇌의 전 기능이 무한한 지성의 안내자 역할로 전이되면서 이루어지지요. 이 사실의 중요성을 완전히 알면 신뢰를 개발하는 방법에 접근할 겁니다. 힐의 질문, 직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카네기의 대답, 직감은 자신의 마음을 타인의 마음과 직접 연결해 줍니다. 따라서 마스터 마인드 원리를 적용할 수 있죠. 이로써 자신의 마음에 훨씬 효율적으로 상상력을 높여주는 타인의 마음이 덧붙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텔레파시가 있는데 이것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든 아니든 먼저 타인의 마음이 열리고 다음으로 마스터 마인드 연합처럼 둘 이상의 마음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되지요. 힐의 질문, 마음이 가진 두 가지 기능인 이성과 추론의 힘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은 것 같네요. 카네기의 대답, 이성적 능력은 사실과 이론을 가설이나 아이디어, 계획들에 결합합니다. 철학자는 추론을 통해 미래 예측을 위한 과거를 분석하죠. 마음은 사고의 본질을 선택하고 수정하며 조절하는 힘이 있어서 어떤 종류의 사고를 마음밭에 장악시킬지에 대한 결정권을 인간에게 줍니다. 힐의 질문, 물리력에 관한 마음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네기의 대답, 육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힘을 가지죠. 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다른 것들은 보조자일 뿐 마음으로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것이죠. 몸은 섭취한 음식물로 인체를 유지하기 위해 화학작용을 스스로 조절합니다. 그리고 섭취한 음식물을 필요한 곳으로 분배하며 노폐물이 세포 바깥으로 배출되도록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의 기능도 자체적으로 수행하죠. 힐의 질문, 열거한 물리 기능과 함께
정신 기능도 있을 것 같군요. 카네기의 대답. 마음은 기도를 통해 조물주와 대화하는 만남의 장소지요. 신뢰를 통해 의지력을 제쳐두고 잠재의식의 통로를 여는 단순한 과정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나 느낌이라는 힘도 생깁니다. 이를 통해 육체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원하는 일을 이루게 되죠. 마음은 모든 행복과 불행의 원천입니다. 어떠한 성질의 것이든 가난과 부유함의 근원이며 생각에 지배된 모든 것에 그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또한 모든 인간관계의 근원으로 우정을 만들거나 적을 만들기도 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르지요. 이성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습니다. 다만 신뢰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예외죠. 마음은 자신이 믿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냅니다. 힐의 질문.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와서 스스로 한계를 규정짓는 두려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듯 싶네요. 카네기의 대답. 인간은 과도한 풍요 속에서도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질병에 걸리는 것도 무서워하죠. 육체가 각기 제 기능을 하게 만드는 자연 체계가 있는데도 말이죠. 비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친구와 주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워하죠.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한 두려움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 드는 건 역시 두려움입니다. 대신 더욱 현명해지고 이해심이 높아진다는 걸 받아들여야겠죠.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유란 다른 이들과의 조화로운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늘 그렇지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필연적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실패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모든 실패에는 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신뢰를 통한 무한한 지성을 통해 마음을 열기보다 마음을 꽉 닫아둔 채 전혀 쓸모없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죠. 힐의 질문. 어떻게 해야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은 정말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카네기의 대답. 방법을 말씀드리지요. 일단 마음의 적부터 제거하세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스스로 부과해둔 한계를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신뢰가 깃들 겁니다. 제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확신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신뢰보다 더 큰 신비는 없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면 저절로 신뢰가 쫓아옵니다. 말하지만 말고 직접 실행해 보십시오. 이보다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신은 감당할 시험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힐의 질문.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설명해줘서 많은 이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카네기의 대답. 사람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이 이미 그들 손에 있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지배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자신 말고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유를 향한 삶의 풍요로움은 개인의 마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으며 이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힐의 질문. 마음을 장악한 사람들의 예를 듣고 싶네요. 그 결과도 함께요. 카네기의 대답. 마음을 지배해서 인류의 이익을 가져온 사람이라면 토머스 에디슨,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 여러 분야의 천재들이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의 마음을 장악하여 인류의 마지막 미개척지인 신세계를 발견했죠. 오빌과 윌버 라이트 형제 역시 마음을 지배해서 인류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또한 마음을 자신의 손안에 둠으로써 인쇄 기술의 새 장을 열었고 미래 세대에게 유익한 인류의 경험을 축적하는 방법을 남겼습니다. 일일이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 같은 탁월한 성취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실이 자기 의지와 신뢰라는 목적의 명확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명확한 행동 계획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죠. 우물쭈물 거리며 망설이는 것과 신뢰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요. 말씀을 정리해보면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표를 정하여 시작하는 것이군요. 맞습니까? 카네기의 대답. 그렇습니다.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마음의 놀라운 힘을 이해하는 문제죠. 신뢰에 관한 유일한 수수께끼는 이것을 사용하는 데 인간이 종종 실패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신뢰는 효과적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사용 가능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해와 적용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과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을 저주했습니다. 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잘 알 겁니다. 하지만 더는 그렇지 않죠. 무엇보다 신념이 있으며 그 마음이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필요로 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죠. 신념은 저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도 가장 위대한 사람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힘입니다. 힐의 질문, 마음의 가능성에 관한 당신의 설명은 흥미롭고도 뜻깊습니다. 어디서 그러한 논리를 얻었습니까? 카네기의 대답, 인생이라는 대학에서죠. 수년간 계획과 목표, 그리고 마음의 작동 원리를 연관지어 많은 시간을 고요한 묵상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영혼과의 조화라고 할지도 모르죠. 어쨌든 살아있는 한 계속할 것이며 자신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에게 권하고 싶습니다.